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중년이나 노년뿐만이 아니고 3, 40대의 젊은이들의 고민도 포함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삶의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해 의외로 잘 살피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말이죠.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것들의 총합이 이루어내는 모종의 플러스 알파가 나를 구성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들의 면면을 잘 살피면 나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도 나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마주하는 것이 마냥 즐겁거나 설레지는 않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가 나를 나무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준비가 덜 된 대로 나를 만나야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최대한의 예의니까요. 내가 원하는 괜찮은 삶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가족과 성장 배경을 통해 나를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신이 하는 일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고, 성격의 장단점으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좋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는 것은 자기식의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고 낯선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말해보세요. 10가지도 말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인이 본부장이 되어 부별 첫 회의 때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라는 지인의 주문에 처음엔 많이들 당황하더니 이내 자신의 장단점을 떠올리려고 고민하더라군요. 머뭇거리는 동료의 장점을 먼저 애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뒤로 저는 직원들을 볼 때 장점을 떠올리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지더군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떨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일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이해하는 3가지 차원.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을 말할 땐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이렇게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3차원의 모습과 특성이 일치한다면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패근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의 모습과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모습의 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매우 고통스럽겠지요.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자아도취형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행위는 늘 남들보다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진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보통의 일상적인 것들은 진부하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이 뜨뜻미지근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 목소리를 키웁니다.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해 줄 때까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척을 많이 합니다. 아는 척, 괜찮은 척, 생각이 있는 척, 계획이 있는 척, 멋진 척이요. 반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인데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칭찬과지지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나 일을 잘하면서도 늘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고 급기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의 세 차원의 간극을 줄이는 첫걸음은 진짜 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나의 능력, 나의 성격,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습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허세와 가식은 없는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 모습을 포장하지는 않는지도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타인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임에서 나됨으로. 오늘의 나는 이제까지의 지식과 경험의 총합입니다. 나로 태어나 순간순간의 나의 모습들이 모여 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존중해야 하지만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은 더 근사할 겁니다. 나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꿈꾸는 내가 되어봅시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봉사할 때 빛이 나고 어떤 이는 공부할 때 빛이 나고 또 어떤 이는 운동을 할 때 빛이 납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도 내가 빛이 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띄지 않아도 나만의 빛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작다면 더 집중해서 찾아야 찾아질 겁니다. 아직 내가 빛나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자칫 눈을 밖으로 돌려 타인의 삶을 쳐다본다면요. 다른 사람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행복해 보이는데 내 자리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나한테만 야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내 자리, 내가 빛나는 순간을 찾지 못했다면 다소 거창한 표현이지만 그건 바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과 과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과정 속에서 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곧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종목이 같은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 운동에 임할 때의 기본 원칙과 운동 방법은 같겠지만 나만의 훈련법을 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작고 큰 세상들이 모여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서고 싶은지를요. 남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남들과 다르다고 겁을 내서야 되겠어요. 오히려 남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는 도전이 환영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말입니다. 누구처럼 되기가 아닌 나로 살기. 호박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한쪽엔 비닐 포장지의 틀에 맞춰진 일정한 크기로 키워낸 애호박이 있고요. 바로 옆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을 한 호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호박을 살 때마다 두 종류의 호박을 키워내는 방식이 꼭 우리가 삶의 진로를 정하는 방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에 맞추어 살 수도 있고 야생 그대로 생긴 대로 살 수도 있지요. 마음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호박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사회의 통념 혹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시기에 나답게 산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더 나이 먹어서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늙어가시는 부모님 봉양하려면 어느새 나를 많이 잊고 살게 되거든요. 꼭 결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더 나이를 먹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임무와 책임이 더 무겁고 많아집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나이 먹어서 나답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현실과 갈등을 빚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의 시기에 나답게 살기가 잘 훈련이 되면 나이 먹어도 힘겹지 않게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그 재능을 꽃 피우는 게 우리의 몫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사회의 잣대 혹은 타인의 잣대에 끼워 맞추며 살도록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능력과 재능도 다른 누구처럼 살도록 말이죠. 누구처럼 되지 말고 나가 됩시다. 장미나 백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고 아름답게 지는 들꽃이어도 나가 되고 나로 살아갑시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나답다는 걸 고민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한 고민들이 결국은 나답게 살기 위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나답게 산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맞는 옷을 입은 듯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타인의 행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나다운 삶인 거예요. 꽃밭을 가꾸듯이 나를 가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자신은 꽃이고 내 인생은 꽃밭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물을 마음껏 흡수하고 수시로 생기는 나른 생각과 나쁜 행동을 뽑아주고 지식과 교양, 유의미한 경험들로 꽃과 꽃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예쁜 꽃을 피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친구, 선한 영향력의 벌과 나비가 많이 찾아오겠죠. 벌과 나비를 통해 나처럼 또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나라는 꽃이 뿜어내는 향기는 주변과 세상을 향기롭게 물들일 겁니다. 나는 꽃입니다. 모든 꽃은 예쁩니다. 저마다 색깔, 모양 그리고 향기가 다르지요. 그 모양과 색 그리고 향기가 그 꽃의 정의이고 그 꽃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이기를 소망하나요? 나라는 꽃밭에서 나라는 예쁜 꽃을 피워낸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식 나는 아니지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 이꼬르 부모는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살핌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거라고 과정에 대해 후회할 때도 참 많고요. 사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에 대한 후회가 많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몇 배 더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정을 후회 없이 고군분투하는 것까지죠. 그리고 결과는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바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과정은 나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열정은 나의 노력의 근력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이고 시행착오는 다음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테니까요. 잃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꽤 힘들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을 잊거나 심지어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정에 참여한 나 자신과 나의 노력을 동시에 무시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의 창작물, 즉 수행의 결과는 나를 대표하지만 결과물이 곧 나는 아니기에 그 결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들 중 하나이고 내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에게 솔직한 과정에 성실한 사람은 시련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이 감동할 수 있는 경지의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가장 멋진 칭찬이고, 누군가로부터 나의 행위와 성과에 대해 칭찬을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쁜가요?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누구보다 나를 아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칭찬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칭찬할수록, 칭찬거리가 많을수록 나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혹시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본인만의 칭찬거리를 찾아보세요. 남들은 나만큼 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살펴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매일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아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면, 칭찬은 장점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속으로 내가 해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신나는 습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타인의 칭찬만을 갈구하다가 기대만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를 칭찬해. 목표한 절 이루어낸 나를 칭찬해. 남을 위해 착한 행동을 한 나를 칭찬해. 게으르고 싶은 유혹을 잘 이겨낸 나를 칭찬해. 운동을 홍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나를 칭찬해. 잘 살고 있는 나를 칭찬해 하고 말이죠. 파악하는 것이라면 칭찬은 장점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속으로 내가 해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신나는 습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타인의 칭찬만을 갈구하다가 기대만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를 칭찬해. 목표한 절 이루어낸 나를 칭찬해. 남을 위해 착한 행동을 한 나를 칭찬해. 게으르고 싶은 유혹을 잘 이겨낸 나를 칭찬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나를 칭찬해. 잘 살고 있는 나를 칭찬해 하고 말이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만족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해보세요.